정상적인 홍조와 비정상적인 홍조, 너무 반복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 코가 귤껍질처럼 두꺼워지고 코가 두꺼워지고 하는 그런 만성적인 형태로 변하는 게 주사에서의 만성염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안녕하세요. 너의 피부과 루미나의 대표원장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이 되면 심해지는 홍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고자 하는데요. 1편에서는 홍조를 정상적인 홍조와 비정상적인 홍조 두 개로 나눠서 좀 구별을 해보고, 비정상적인 홍조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원장님 홍조 하면 딱 생각나는 영화 있잖아요. 미스홍당무? 그런 게 홍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조라는 것 자체는 이제 피부가 붉은 것 자체를 홍조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홍조라는 현상 자체를 가져오는 거는 이제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이거든요. 그 모세혈관 확장의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홍조, 비정상적인 홍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부끄럽거나 그러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거잖아요. 그건 의학적인 용어로 블러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운동을 막 많이 하고 나면은 온도가 올라간 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인데, 그걸 이제 플러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보통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홍조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비정상적인 홍조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 있는 홍조가 몇 시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홍조에 속하고, 약을 먹어서 나타나는 홍조, 아니면은 다른 전신질환이나 아니면 암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홍조, 아니면은 갱년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홍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홍조, 오랫동안 유지되는 홍조이고요. 비정상적인 홍조에서 이제 가장 피부과에서 관심이 있는 질환은 주사 피부염이라는 질환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사 피부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한문으로는 이제 술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빨갛다 이런 뜻이긴 한데, 정의하자면 얼굴의 가운데 부분에 주로 생기는, 그리고 지속적이고 약간 여드름인 듯 아닌 듯 얼굴이 좀 붉으면서 우둘투둘한 모양의 발진들이 주기를 가지고 좀 심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진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사 피부염 자체가 피부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아마 오늘 영상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사라는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워도 악화되고, 추워도 악화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악화되고, 자외선 많이 쐬도 악화되고,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먹어도 악화되고,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너무 반복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피부가 귤껍질처럼 두꺼워지고 코가 두꺼워지고 하는 그런 만성적인 형태로 변하는 게 주사에서의 만성염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사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질환들이 되게 많거든요.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제 그런 염증성 장질환도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그런 어떤 위장관 질환도 있고, 고혈압이나 뭐 심혈관계 질환도 그렇고,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적인 어떤 대사성 질환도 그렇고, 우울증, 뭐 치매 아니면 파킨슨과 같은 염증성 반응이 지속되는 그런 것들 포함이 되고, 말씀드린 동반되는 질환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다 낮은 강도의 염증성 반응들이 지속되면서 뇌에도 문제, 장에도 문제, 피부에도 문제, 골격근에도 문제 다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주사에 동반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이런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조절해야지만 주사도 잘 조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낫고 재발도 잘하는 거는 맞는데 불치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사라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 피부과 질환이 왜 이렇게 안 나? 약 먹어도 안 나? 뭐 시술해도 안 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질환 자체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좋은 상태를 이렇게 잘 유지하게, 잔잔하게 유지해 가는 게 저는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적절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요? 치료는 너무 많은데. 주사 피부염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약물 치료, 2번 피부과 시술,
3번 생활습관 교정.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사 피부염을 앓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자꾸 잘 안 낫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세 개의 약간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약도 먹고 바르고 적절한 이제 피부과 시술도 받고 생활 습관 조금 엉망이었는데 좀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고 나면은 이제 먹는 약은 좀 줄이고 바르는 약은 유지하면서 계속 바르고, 그러니까 막 심하던 주사가 점점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사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편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